아직도 많은 분들이 혼동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. 안녕하세요. 김덕용의 바른보험, 바른보상의 바보설계사 김덕용 대표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요, 제가 작년 한 해 정말 많은 질문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. 이 장기요양과 간병비, 이 두 부분을 좀 잘 구분을 하지 못해서 좀 그 개념을 제가 좀 설명드리는 분들이 많았는데,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. 보통 질문을 주실 때 간병 관련된 보험 좀 들고 싶어요. 간병비 좀 해결하고 싶어서 요즘에 뭐 핫한 상품이 있다는데 설계사 안내해 주세요.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. 그렇다 그러면 제가 그 경우에는 보통 이 장기요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? 간병비, 뭐 흔히 얘기해서 이제 간병인을 썼을 때 나오는 비용이 있어요.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? 라고 이제 좀 여쭤봐요. 그러면 대다수 분들이 그게 뭐예요? 무슨 차이가 있어요?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좀 짚어드릴까 합니다. 핵심적인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. 장기요양은요,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장기요양 등급이라는 거를 부여받게 됩니다. 네. 그래서 이 장기요양 등급을 부여받게 되면 그 등급에 맞게끔 보험회사에 가입한 상품에서 내가 뭐 일시금 또는 뭐 나눠서 돈을 이제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간병비라는 거는요, 이 키워드에 좀 중심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간병인. 우리가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뭐 아파서 다쳐서 병원에 입원을 하면 내 보호자가 간병을 해줄 수도 있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간병인을 쓰잖아요. 그럼 그 간병인을 썼을 때 그 간병인 사용료를 보험회사에서 지급해주는 보험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두 개 차이가 사실상 저야 뭐 이 일을 하는 거니까 너무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데 일반적인 분들이 그 차이를 잘 모르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 두 부분에 대한 이러한 내용을 조금 인지를 해 두시고 내가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의 특약들이 어떤 거에 더 가까운 건지 좀 보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. 참고 자료로 제가 이 장기 요양과 관련돼서 좀 자료를 하나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. 여기 보면 등급 판정이라고 해서요, 우리가 노인성 질환이나 뭐 질병 이런 걸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좀 지장을 좀 받을 때 말 그대로 이 장기 요양 등급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나라로부터 뭔가 혜택을 받는 거겠죠. 그래서 이제 보통 뭐 한 90여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이 분이 이제 점수를 매겨요. 어느 정도의 심각성인지 그에 따른 이제 등급을 이제 부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, 사실상 이제 1등급, 2등급, 3등급, 4등급, 5등급 이렇게 해서 각각 나누죠. 뭐 95점 이상인 사람, 그리고 점수가 뭐 고 이제 밈에서 75에서 95, 뭐 60에서 75, 여기에서 각각 다 있어요. 이렇게 보면 실제적으로 봤을 때 4등급, 5등급까지도 있고요. 이게 사실 장기 요양보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이제 보장이라는 걸로 놓고 봤을 때는요, 초창기 때는 여기 1, 2, 3등급 정도만 해줬었어요. 그래서 일시금으로 좀 지급을 하는 형태로 이제 보험이 나왔었는데, 그 이후에 이제 4등급도 보상을 해주고 5등급까지 해주고,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인지지원 등급까지도 보상을 해주는 상품이 지금 출시는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뭐 각 보험사마다 상품마다 좀 다 다른 특색이 있고, 그리고 가입 연령과 병력에 따라 가입하는 조건은 다 다르다 라는 거 아셨으면 좋겠고요. 그래서 이 장기 요양보험과 관련돼서 내가 보험을 상담을 하다 보면은 흔히 얘기해서 재가 서비스 뭐 이런 게 있고요, 시설 이용 뭐 이런 게 있어요. 요양병원 이런 거 얘기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키워드가 좀 나온다 그러면 이게 이제 바로 쉽게 말해서 장기 요양보험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요. 장기 요양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장기 요양 등급을 내가 부여받았을 때 추가적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가입한 장기 요양보험에서 일시금 내지는 이제 분할로 이제 좀 지원받아서 내가 좀 일상생활에 좀 보탬이 되게끔 가입하는 보험이다,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간병비 같은 경우는 제가 키워드 딱 말씀드렸잖아요. 이 부분. 간병인을 썼을 때 그 사용료를 내가 지원받는다, 요걸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간병비와 관련된 부분은 상품마다 좀 다를 수 있으나 작년에 많이 이 부분이 조금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았었어요. 그래서 하루 사용료가 15만 원에서 이제 20만 원 정도 지급이 될 수 있게끔 간병인을 썼을 때 이렇게 해서 보상을 했는데, 지금 현재는 나이 연령대에 따라서 물론 또 질병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뭐 10에서 뭐 20만 원까지도 지금 현재로서는 가입을 할 수가 있다. 보통 이 간병인을 썼을 때 보통 1일에서 180일까지는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. 그리고 요양병원이라는 조건은 따로 책정이 되어서 이제 가입 금액은 보통 10만 원 정도가 돼 있는 게 일반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이제 간병비라고 하는 거는
말 그대로 간병인을 썼을 때 그 사용료를 가입한 보험으로부터 보상을 받는다.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참고로 뭐 181까지라고 했지만 181일 이상도 보상이 됩니다. 그 이상도 보상이 돼요. 다만 요양병원을 포함해서 정진병원이나 한방병원은 보상이 안 될 수 있다라는 거는 상품마다 거기에 다 기재돼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장기 요양보험하고요, 간병비 보험, 간병인 보험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전달을 해드렸는데요.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그게 난 잘 뭔지 모르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수는 있어요. 하지만 극명한 사실은 장기 요양은 등급, 내가 나라로부터 장기 요양 등급을 받았을 때 뭔가 혜택을 보고 싶어하는 보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간병비라고 하는 거는 간병인을 썼을 때 내가 그에 대한 비용을 보상받는다, 그러기 위해서 가입하는 보험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더 궁금한 부분이 생기시면 편하게 문의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거고요.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칠 수 있도록 하고 다음번 영상에서도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 많은 힘이 되고 있으니까 부탁드리고요.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. 바른보험 바른보상의 김덕용 대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.